이 일을 겪으면서 이완용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가장 주된 내용은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손을 떼겠다는 것이었죠. 이 일을 겪으면서 이완용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국과의 외교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극동 지역의 주도권은 일본이 장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노선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완용은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2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완용은 친미파에서 친일파로 갈아타게 되겠죠. 1905년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협박했습니다. 동양 평화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화근이 되는 한국의 대외 관계를 일본이 맡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목적은 오직 동양 평화와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에 있을 뿐 다른 뜻은 없으며 내정은 자치로 맡기니 황제 폐하께서는 계속 한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고 외교권을 넘기라고 고종을 압박하게 되죠. 고종은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신하들에게 이 문제를 맡기게 됩니다. 당시 조선 조정 대신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나자 길을 펴지 못하고 조선을 위한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다들 머뭇머뭇하고 있던 차에 이완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진데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일본의 제의를 수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주변에 있는 대신들도 이완용의 말에 동조하게 되죠. 이런 이완용의 주장에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나는 비로소 이완용이 탁경과 용기를 갖춘 비범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이완용 덕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하고 이완용을 총애하게 됩니다.